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둬봐야 되는 게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를 왜 굳이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냐. 삼성전자는요, 우리나라 경제의 바로미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제가 일전에 더 빠질 거다 얘기하는 이유도, 우리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 지금 우리나라에 세수 펑크 나는 게 50조가 넘어요, 매년. 그리고 과거에 팬데믹 때 풀어놓은 자금이 굉장히 많아요. 그로 인해서 부동산가가 치솟아 오르고 등등.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키워놓고 세수를 좀 더 확대하고자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게 그때 산 사람들이 물갈이가 된 거죠. 레벨업이 된 거예요. 부동산 경기도. 또 중국의 자본이 대거 부동산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국내인이 대출하기 힘들 때 중국은 중국은행에서 빌려서 국내 자본을 거의 90% 이상 대출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박살낸 겁니다. 주로 여러분들이 제주도 가보시면 아시겠죠? 부동산 허무맹랑하게 올라갔죠. 우리 국힘의 원희룡이가 싼 똥입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도 지방도 마찬가지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 한 번에 박살내는 방법은 경제가 무너지는 것밖에 없어요. 과거에 제가 일전에 그 서울의 봄이라는 걸 봤는데, 그 12.12 하나회 그때가 차라리 전두환,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까지 이어지는 딱 3개의 정권이 있었습니다. 거기까지가 딱 좋았어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좋을 때 흔들고 싶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 남이 굉장히 잘 나가, 우리 경쟁사회에서. 그러면은 저기에 흠집을 내야 되거든. 그러면 그때 이용된 게 뭐냐면 민주화예요. 전두환, 노태우, 박정희 요 시대에는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인구가 급증했습니다. 우리가 자유가 없어서 뭐 불편한 게 있었나? 자유가 없었나? 되게 불편했었나? 그 정도도 아니었어요. 인구가 늘어나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한 반에 40명, 50명 혹은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서 할 정도로 굉장히 우리 7, 80년대 인구가 굉장히 늘어났어요. 7, 80년대 생들이. 그 정도로 인구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민주화가 되고 나서 속칭 민주화다 되고 나서 인구는요 계속 감소하고요. 사회적 갈등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쉽게 놀이터가 될 수가 있었어. 삼성전자도 막 주변에서 흔드는 거죠. 자, 삼성전자뿐만 그럴까? 노동조합. 심지어는 윤미향이가 나와가지고 위안부까지 팔아먹고 다니는 이 마당에 각종 단체들, 무슨 연대, 등등 하나같이 전부 다 모여서 자기 이속을 다 챙기고 있어요. 그의 단적인 예로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 혹은 국힘당에도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가지고 굉장히 자기 속을 채우는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해서 망가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이들 때문에 우리가 30년, 40년, 아마 그 이상 앞으로 고생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게 보인다. 저는 계속 그래서 이 중국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무섭다. 중국인들 보면 진짜 벌레만도 보기 싫다. 등등 벌레같이 하는 얘기가 이제 이 주가에 나타나는 거죠. 비단 오늘 보면 금투세도 한몫하지만 친기업적인 그런 바탕이 하나도 안 돼 있어. 회사가 조금 뭐 하면 월급 올려달라 흔들어대고
그리고 각종 정치, 법조계, 정치, 의료, 친중에 뿌락지 간첩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가지고 다 흔들고 있어요. 발목을 잡고 있어요. 윤석열이가 내가 볼 때는 윤석열이는 그냥 온전한 우뚝한 그런 맛은 있는데 김건희는 조금 퀘스천 마크가 드는 사람이거든요. 예, 완성되지 못한 그런 느낌. 저는 아예 독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그쪽도 도이치뱅크하고 뭐 열려 있으면은 중국계 자본에 또 열려 있는 사람들이 있다. 어제 미국 군수청에서 불이 났어요. 과거에 그러한 데 침투하는 애들이 미국에서도 있었죠. 함정 전함에 불을 붙였어, 중국인이. 예,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 간첩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냥 정책도 흐지부지 못하고 있어요. 왜? 친중 인사들이 청와대에 들어와가지고 용산에 들어있어가지고 흔들고 있는,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이거 그냥 이제 없애지 못한다. 결론은 전쟁이다. 중국이 원하는 바대로 전쟁인데, 자, 차라리 중국하고의 전쟁을 하는 게 더 나을 거다. 전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에 있는 것도, 국힘에, 저 홍준표도 있잖아. 홍준표, 나경원이, 오세훈이, 또 누구야 또, 유승민이도 있었죠. 전부 다 친중, 이준석이, 충중 등등. 이 친중파들과의 전쟁 바로 시작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청소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은 시장에서요, 자본은요, 떠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무슨 노조, 무슨 노조, 무슨 연대 등등 전부 다 청산해야지 되는 상황이다. 지금 계엄령 내려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다. 그러한 상황으로 정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지지부진하죠. 무슨 개혁을 하는지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지 지지부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뭐 있겠어요. 각자 살아남아야 된다. 굉장히 시장은 이제 각자 살아남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시중 물가는요. 물가를 두 번째 논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은 소비를 굉장히 많이 줄이셔야 돼요. 소비를 줄이고 대안을 찾아내기 위해서 만약에 급변시에 나라를 위해 싸울 사람은 없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우지 마세요. 나라가 해준 게 지금까지 그거 하나 못 잡고 지금 이 단계까지 와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죠. 바보들이 나는 짓이죠. 나라가 있어야지 국민이 있죠. 맞는 얘기인데 정치인들이 먼저 나와서 싸워서 니들이 싼 똥은 니들이 치워라 라고 해서 가야지 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해외에서 듣는 얘기도 그렇고요. 좋지 않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 기법을 하시는 분들은 1차 라인을요. 무주공산 라인부터 잡으셔야 돼요. 무주공산을 잡는 게 좋다. 이제 하단선으로 바짝 내려가지고 무주공산으로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제 상황은 많이 바뀌었어요. 저도 이제 검색기 세팅을 저는 단타 세팅으로 바꿔버렸어요. 이제는요, 자, 시중에 물이 많으면 물고기들은 어디로 모이냐면은 작은 웅덩이로 다 모이게 돼 있어요. 그 작은 웅덩이는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따라잡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데는요, 여러분들이 대응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신다면은 굉장히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미래가 지금 아직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지금 트럼프 정권이 들어오기 전에 해놔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어요. 친중파 쓸어버린데 오늘 이재명이 재판 녹취록 트는 날인데요. 이재명부터 시작이 돼야지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오세훈이나 나경원이 등등 원희룡이 등등 전부 다 일각에 바로 청소가 진행됩니다. 저기 멍청한 전라도는 아직도 멍청하게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중국 저기는 아마 제일 먼저 공격 타켓이 될 것이고 그리고 불순한 무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엄령에 비슷한 뭔가가 진행돼야 되는데 큰 여당, 막대한 여당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는 진짜 안타깝다. 네. 이거 뚫으려면 진짜 계엄령밖에 없어요. 네. 그러한 상황에 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단타로 여러 종목을 봤는데요. 첫 번째로 한일단조, 예, 좀 더 떨어져 주길 기다렸는데 떨어져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동서가 그랬고요. 지지하면 바로 이제 매각할 준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비보솔제약이 꼬랑지를 채주지 않았습니다. 잘 다지고 올라왔죠, 그죠? 단타입니다, 이거는. 진짜 1, 2%만 나와도 먹고 찌는 거예요. 넥스턴 바이오 기다렸지만 놓쳤습니다. 드림 CIS 마찬가지 한번 단타 구간이 있었는데 오늘 얘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비데이즈 이런 아이들이 단타로 적합한 종목들이었습니다. 물론 이 단타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먹고 떼는 거기 때문에 당장 망하지 않을 회사면 된다. 이런 종목들이 오늘 치고 갔던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단타에 있어서 장기로 생각하면 굉장히 문제가 커요. 단타에 있을 때는 거래량이 터질 때 바로바로 청산하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우리 카페에 보면은 단타 잘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렇게 해서 단타 위주로의 장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장기적으로 가려면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해야지 된다. 그런 점을 꼭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지금 돈이 말랐어. 돈이 말랐는데 다만 부동산에 대해서 한마디 드리겠다. 부동산은 쥐고 있어야 됩니다. 부동산은 앞으로 이 부동산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현재 갖고 있는 거는 쥐고 있어야 된다. 똑똑한 한 채 쥐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추가로 뭘 하거나 하면은 안 된다. 우리나라 지금 금리 사실 이 정도 되면은요 금리를 많이 풀어야 되는데 금리를 풀기도 애매해요. 부채가 늘어날까봐. 그렇다니 금리를 쪼으자니 먹고 살기 힘들어질까봐 일도 저도 못하고 진짜 때리는 대로 다 얻어맞고 있어요. 삼성이 이제 미국에도 바로 진출을 못하죠. 그리고 기업들은요 구조조정 들어갑니다. 제가 일자리 없어진다 그랬죠. 일자리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 소비는요 더 줄어들게 될 거고요. 이제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나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이제 사회적으로 고령화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 든 사람들이 많아요. 공무원 시험에 도전을 하겠죠. 그렇다 해도 딱히 장밋빛 미래는 없다.
현재는 공무원도 감원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요,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알아야 될 때, 알고 좀 깨우쳐야 될 때가 됐는데도 아직도 여론에 휘둘리고 있어요. 뉴스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뉴스의 댓글에 뭘 어떻고 저것도 어떻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말은 많은데요. 사실상 그게 전부 다 골로 가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다. 하다못해 그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도 야 전두환을 저렇게 표현했네. 네. 좌파들의 만들어 놓은 거 사회 어젠다 결국은요 거기에 할 거 없어요. 여러분이요 집안의 가장이다라고 생각하면은 밖에서 어떤 놈이 자꾸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해. 밖에서 놀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여러분은요 강하게 대응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우파예요. 내 집에 내 재산에 손을 대려고 하면은 싸우죠. 그렇게 싸워야 됩니다. 나라에 들어와가지고 안에서 좀 먹고 있는 토착 짱깨 그리고 토착 좌파 나라를 흔들려고 하죠. 싸워야지 싸워서 없애는 게 맞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 그걸 참 잘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사람들이 그러질 못합니다. 그런 것 같거든. 선동이 잘 돼요. 플라스틱 폐기량 줄이자 환경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개소리하고 있죠. 플라스틱을 줄여버리면 그에 대한 제조, 기타 등등 연쇄적으로 망하는 건데 망하면 누가 좋을까요? 외세들이 좋아하는 거죠. 야, 저 나라가 망하면 주워갈 거 많아. 삼성, 현대, LG, SK 다 주워가고 싶어. 전부 다 주워가고 싶어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그 나라를 흔들 수밖에 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다른 남자, 내가 또 아는 남자랑 사귀고 있어. 그러면은요, 내가 친한 여자인데 내가 그 애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수 있어요. 흔들 수 있어요. 둘이 내분이 나게 만들 수 있어요. 우리나라가요, 그런 거예요. 내분이 나 있어요. 어디 가서요, 넌 정치 성향이 어떠냐라고 얘기하면 민폐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놨어요. 어디 가서요, 넌 종교 얘기를 하지 맙시다 이러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사회적 금기사항으로 만들어 놓은 자체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고, 아니, 나는 사실 종교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멍청하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돈을 벌면은, 중이나 목사를 하면은 돈을 정말 잘 벌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 잘 벌어요. 중이나, 목사나. 돈 잘 벌어요, 걔네들. 사실, 입증도 되지 않은, 하느님이 계시다 가스라이팅 하는 거지. 부처님이 계시다 가스라이팅해서 불전함 놓고 혹은 이제 헌금함 놔놓고 십자가 부처 하나 갖다 앉혀놓으면 알아서 앵벌이를 해오잖아. 믿어라. 거기에 속는 애들이 바보 아니야? 세상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거 전부 다 만들어낸 얘기입니다. 예수쟁이들이 늘 얘기하잖아. 하느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다. 나는 하느님이 창조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몇만 년 전에 뭐 이렇게. 그러면 공룡시대를 표현을 못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 전부터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뭐 이러고 저러고 있어. 미친놈들이 따로 없죠. 정치하는 판사,
아니, 정치하는 목사, 정치하는 땡중, 예? 그런 애들이 판을 치면은, 예전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 예. 종교가 벌써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사회적으로, 종교가 나대는 거죠. 쓸데없이 나대고, 사회 무너지는 전조 현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잘 사니까 좀 뜯어먹어도 돼. 삼성노조. 큰 부잣집에 워슴들이 흔들고 일어나면은요, 안 돼요, 그 집안은. 우리나라가 큰 집안이면은, 여기 각종 노조, 새빨간 노조, 친중, 중국인들까지 가세해서 나라의 혈세를 뜯어먹고 있는데, 이게 나라가 되겠어요? 절대, 어떠한 일들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를 해놔야 된다. 제가 늘 얘기하죠. 전과자 되지 말라고. 밖으로 못 나가요. 만일의 사태까지 대비해서 모든 것들을 해놔야 된다. 우리가 향후 몇 년, 2, 3년 안에 급변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당장 내일 나도 이상하지 않아.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다. 외국인들이 두세 달 연속으로 국내 자산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몇 달간 계속 정리를 하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심리적 마지노선이 53,000원인데 삼성전자가 이것까지 깰 요량입니다. 이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야. 이것까지 깰 태세로 막대한 물량의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공매도 비중도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전 종목에, 우량 종목에 한해서 공매도 비중이 엄청 커지고 있어요. 지금 공매도를 친다면요, 이 심리적 마지노선은 깨진다고 봐야 돼요. 지금 와서 섣불리 추가 물타기를 하다가는 큰일 납니다. 완벽한 물타기는 여기서 들어간 거 아닙니다. 더 내려가고 시중 어느 정도 여건이 형성이 돼야지 지금 이런 상황은 내일이면 월요일날 패닉 나올 수 있습니다. 자본을 더 늘려서 물타기를 하기보다는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대, 그리고 개인, 두루두루 빚을 줄이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율도요, 요동치고 있습니다. 환율이 정고점에 다가오기 딱. 환율이 위기 때 터진다면은 저는 저 달러가 1달러에 2,000원까지도 넘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박살, 일단 저는 그 환율 저것을 지표로 삼고 있어요. 언제까지 떨어질지, 언제 물타기를 해야 될지, 저 환율에 답이 있어요. 환율은요, 돈이 들어가고 나가고의 바로미터거든요. 저 환율에 답이 있기 때문에 더 떨어지는 부분 충분히 발생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 방송을 주시하시면서 항상 그나마 거지 같은 얘기만 하지만 그래도 저 아래에 타점이 돌아서는지 안 서는지 판단해 볼 수 있는, 참고해 볼 수 있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말에 참 깝깝하네요. 그죠? 많이 줄여서 저희가 일전에도 그러니까 비중을 줄이고 더 이상 많이 안 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바대로 많이 줄여놓은 게, 여러분들도 많이 줄여놓는 게 좋습니다.
비중을 많이 실지 않는 게 좋다요. 예. 자, 이상입니다. 오늘도 주말인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대응을 해보세요. 이 나라에 갑작스런 경제위기나 변이 오면 여러분이 예전처럼 금리빨, 금수저를 빼가지고 국가에 갖다 줄지 절대 그러한 짓은 두 번 다시 하지 마십시오. 망할 거는 세술에 받아야 됩니다. 썩은 술은 버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가 생기는 게 좋습니다. 자, 이상입니다.